이상근증후군도 악화시키고 디스크 악화시키는 대표적 안내세는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죠. 굉장히 편안해 보이죠.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출근해가지고 다 이렇게 앉아요. 다리를 꼬는 순간 척추는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돌아가 버리면 망가지는 거예요. 가장 많이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자세는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은 모든 척추 질환의 아주 원흉이 될 수밖에 없다. 한번 저 믿고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한 몇 주만 여러분께서 실행을 해도 신기하게 아침에 굉장히 행복한 아침을 여러분께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요즘 건강도 건강이지만 가계 지출을 신경 안 쓸 수가 없습니다. 병원비에, 약값에, 식비에, 교육비에, 거기다가 통신비까지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아주 똑똑한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께 알려드릴까요? 인터넷만 새로 가입해도 최대 48만원, 휴대폰은 최대 50만원, 정수기 렌탈은 최대 30만원까지, 더불어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전화기는 안 바꾸고 통신사만 바꿔도 최대 30만원 혜택을 준다니까요. 그리고 추천 이벤트도 있어요. 내가 가입하고 지인을 소개하면 신세계 상품권 4만원이 중복 지급됩니다. 1명, 2명, 3명 지인 추천도 쌓이게 되면 나에게 고스란히 혜택이 돌아오겠죠? 꿀팁이라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1670-2521로 거셔서 상담하시거나 네이버에 비교원 검색하셔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도 챙기시고 통신비도 꼭 챙겨가세요. 역시 비교원. 원장님, MRI 검사상 너무나 멀쩡한데 네네네. 허리와 다리가 참 아프다라고 네네. 호소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있죠. 허리와 다리가 아픈 질환은 대표적인 게 척추 질환이 맞는데, 그거는 몇 가지 질환 중에 하나일 뿐이고 그 말고도 다른 병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엉덩이에서 문제가 생겨도 다리 아플 수 있고요. 다리 자체에 문제가 생겨도 다리가 아플 수 있기 때문에 MRI에서 허리 MRI에서 정상이라 하더라도 분명히 원인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이유에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대표적인 것은 말초신경 질환. 말초신경은 다리로 가는 신경을 이제 말초신경, 허리에 있는 신경은 중추신경 하는데, 중추신경 이후의 신경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허리에서 가지가 나와서 쭉 주행할 거 아닙니까? 다리로. 그 신경을 말초신경이라고 부르는데, 말초신경이 망가져도 똑같이 다리가 아플 수 있죠. 대표적인 것은 당뇨합병증, 그 다음에 바이러스성 질환, 아니면 손상, 청바지같이 꽉 끼는 바지 입어도요, 다리에 허벅지 차탕이 눌리죠. 그때도 손상이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말초신경 질환이 대표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상근증후군. 엉덩이에 있는 이상근이 있는데요. 그 이상근이 손상을 입어서 생기는 것이 바로 이상근증후군입니다. 또 혈관 질환, 대표적인 게 하지정맥류. 이런 게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눌리거나 압박이 가해지면 맞아요. 이런 증상이 올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언뜻 듣기로 자전거 많이 타시는 분들, 맞아요. 그런 분들도 좀 위험하다는 많이 얘기를 옵니다. 들었는데 맞습니까? 많이 옵니다. 주로 여성분들이 많이 와요. 여성분들이 언제 오냐면요, 몸매 보정하기 위해서 꽉 끼는 속옷 있지 않습니까? 예, 고정속옷. 그런 거 입으신 분들 다리 저려서 많이 오셔요. 보정 속옷이 꽉 끼다 보니까 허리라든지 엉덩이, 아니면 이제 사타구니 쪽에 꽉 조여가지고요, 거기에 눌려가지고 말초신경이 손상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전거는 또 옷이 이제 끼는 거도 있지만 구부려가지고 타지 않습니까? 자전거를 뭐 적당히 타야 되는데 뭐 대여섯 시간 하루에 이렇게 매일매일 타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역시 고관절 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신경이 손상돼가지고 오신 경우도 있죠. 아, 그럼 건강하려고 하는 운동이거나 네. 예뻐지려고 하는 자세인데 네.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네요. 그래서 뭐든지 적당히 하자. 자, 그러면은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예전보다 더 많아지거나 또는 나이대라든지 남녀 성비가 좀 바뀌었다든지 이런 변화가 있습니까? 확실히 엄청 많아졌죠, 과거보다. 대표적인 이유는 체중 증가죠. 아무래도 체중 증가가 되는 이유는 활동하는 그 양이 줄잖아요. 저희 옛날에요, 저희 주말마다 저희 아내랑 같이 마트 가서 줄 서 있는 게 일이었어요. 여보 장 보러 가다가 보면 아휴 한숨 쉬면서 카트 끌고 이렇게 졸면서 가다 보면 거기 아내가 물건 담고 거기 앞에 계산대 줄 쫙 서가지고, 그게 저희 주말 일이었거든요. 그렇죠. 한참 서 있고. 그죠. 근데 그거 한지 저는 이제 기억도 안 나요. 마트에 가지 않지 않습니까? 또 웬만한 거 다 배달하죠. 일도 요즘에는 거의 온라인으로 처리하죠. 활동량이 엄청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력은 줄고 체중은 증가하고, 이게 대표적인 원인이고요. 그 다음에 수명이 증가했습니다. 대표적인 척추 질환은요, 노인성 질환이 많기 때문에 수명이 증가하면 당연히 발병 확률도 올라갈 수밖에 없죠. 체중 증가와 활동량 저하, 그리고 수명의 증가, 이렇게 원인을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연령대도 점점 낮아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압도적으로 요즘은 중학생도 오고요, 심지어 초등학생도. 예? 제가 치료했던 가장 어린 애는 5학년짜리. 5학년이 어떤 문제 때문에? 디스크 터졌어요. 제가 레지던트 할 때 그 2000 초반인데요. 그때 중학교 3학년, 2학년짜리가 디스크 터지면은 학회 케이스 리포트였어요. 근데 지금 초등학생. 그만큼 아이들이 운동도 안 하고 비만이 되고 의자에 앉아있고
요즘 뭐 초등학생들부터 무슨 대학 입시반 하잖아요. 저는 그게 원인인 것 같아요. 자, 여러 가지 질환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원장님께서 가장 많이 강조하고 계신 증후군이 바로 이상근 증후군이거든요. 네, 이상근 증후군. 네. 이게 뭔지는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말 그대로 이상근, 이상한 근육이 아니고요. 서양배 뭐 길쭉한 배. 네네. 서양배를 닮은 근육이 이상근, 엉덩이 깊숙이 있습니다. 어디냐면은 우리가 의자에 앉았을 때 의자와 맞닿는 부위가 딱 이상근육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만질 수 없습니다. 깊숙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근육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이상근육 안으로는요. 허리에서 시작한 좌골신경이라는 신경이 그 이상근육을 통과합니다. 마치 고속도로가 있으면은 톨게이트를 거치지 않고는 우리가 고속도로 갈 수 없죠. 톨게이트에 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상근육은. 허리에서 나오는 신경이 다리로 가기 전에 거쳐가는 톨게이트가 이상근육입니다. 따라서 톨게이트가 망가져버리면 차 막히죠. 아주 아비규환이죠. 막혀버리면. 그렇죠. 이상근육이 망가져버리면 다리로 가는 신경이 눌려가지고요. 다리가 다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디스크하고 똑같은 증상이 생기는 거죠. 그럼 이상근 증후군이 생기는 사람들의 특징적인 습관이라는 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자에 오래 앉아있는 분들이죠. 왜냐면 의자에 앉아있으면 눌리잖아요. 눌리는 것이 이상근육일 테고 이상근육이 눌린다는 것은 피가 안 통할 것이고 피가 안 통하면은 당연히 손상을 입거든요. 따라서 그 의자에 앉아있는 분들 다 걸리냐? 아닙니다. 의자에 앉아있는 자세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체중도 중요하죠. 체중이 많이 나가신 분들은 눌리는 압력이 더 세니까. 세 번째,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냐? 운동을 하느냐? 이런 게 복합적으로 모든 것이 다 안 좋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상근 증후군 발병률이 올라갑니다. 최근엔 그러다 보니까 허리를 좀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특이한 직장들이 있더라고요. 서서 일하는 그런 직장이 있던데 이런 건 도움이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앉아있는 거와 저한테 이제 스탠딩 체어라고 하나요? 그런 거를 물어보신 있어요. 당연히 좋습니다. 좋은데 서 있는 것도 너무 오래 하면 좋지 않거든요. 저는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의자에서 일하시다가 스탠딩 데스크 일어나서 일하시고 이렇게 하신다면은 그런 직장이 얼마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한다면 정말 좋죠. 스탠딩 그 데스크 사지 마시고요. 앉아있다가 잠깐 그 상사 눈치 안 보이면은 한 3, 40분 되면 일어나서요. 허리 풀어주시고 뭐 이상근 스트레칭 이런 거 간단히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만 하시는 습관만 가져도 충분히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거, 또 앉는 자세 이런 것만 바꿔도 허리 통증을 싹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까? 싹은 아니지만 병원의 운영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만큼 환자분이 많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수면 자세라든지 앉는 중요하죠. 거, 서는 거 간단하게 어떻게 하면 좋은지 좀 수면은요, 허리가 24시간 중에서 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다. 우리가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우리가 잠을 못 자면 머리가 아프고 막 다음날 일의 효율이 떨어지죠. 그리고 모든 병은 다 수면 부족에 생기는 거거든요. 허리도 수면이 필요하다. 허리의 수면은 바로 우리가 취침하는 자세다. 뇌의 수면은 잠자는 거지만 허리의 수면은 누워있는 자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떤 자세가 제일 좋은 자세냐? 허리는 당연히 똑바로 눕는 게 제일 좋고요. 똑바로 누웠을 때 아프신 분들은요. 옆으로 눕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다만 똑바로 누웠을 때 허리와 목 사이에다가요. 수건 한 2개 정도 말아서 빈틈을 메워주신다면은 그리고 무릎 밑에 쿠션 하나 대주신다면은 허리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아, 나는 이제 쉴 수 있구나. 그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허리가 가장 좋아하는 휴식 자세고요. 옆으로 눕는다면은 고관절을 살짝 굽히고요. 무릎 살짝 굽혀서 무릎과 무릎 사이에 쿠션을 대주시고 목베개를 뱉어서 목이 꺾이지 않도록 옆으로. 앞에서 봤을 때 목과 허리가 일직선 될 수 있도록. 정렬할 수 있도록. 맞아요. 이렇게 되지 않도록. 그 정도의 높이 베개를 베셔가지고 누우신다면 그것도 역시 허리가 편하게 쉴 수 있는 자세가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침대죠. 침대의 쿠션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땅바닥보다는 침대가 좋고요. 침대의 쿠션이 얼마나 강도가 있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것도 되게 궁금해하는데 편안하고 자기를 빨아들이는 것 같은 늪 같은 침대가 있고 어떤 침대는 그냥 딱딱한 침대가 있고 네네. 메모리 폼이어가지고 라텍스. 쑥 들어갔다가 올라오는 침대가 있고 여러 네. 형태의 침대들이 있는데 네. 우리의 척추 모양을 최대한 그대로 유지해주는 것이 좋은 매트리스와 침대거든요. 내가 똑바로 눕든 옆으로 눕든 허리는 더블 S구잖아요. 이게 무너지지 않도록 잡아줘야 돼요. 만약에 체중이 엄청 많이 나가신 분들 쳐보세요. 그런 분들은 침대가 누웠을 때 푹 꺼져 확률이 높죠. 몸무게 많이 나가신 분들은. 그렇죠.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하드한 타입이 훨씬 좋습니다. 푹신한 메모리 폼이라든지 푹신한 스프링 침대는 안 좋아요.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약간 하드한 타입. 그 다음에 체중이 가벼우신 분들은 꺼질 확률이 없잖아요. 오히려 내가 밀어줘야 되거든요. 이런 분들이 약간 탄력이 있는 스프링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 매트리스는 반드시 프레임이 중요하다. 땅바닥에다가 매트리스만 깔고 주무시는 것은 사실은 반쪽만 도움됩니다. 반드시 매트리스 밑에 프레임을 두고 침대를 사용하셔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공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인가요? 바닥과 매트리스 사이에? 매트리스만 깔면요 스프링의 라텍스의 수명이 줄고요 그 메모리폼과 라텍스의 탄력을 많이 100%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 탄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 프레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프레임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럼 앉는 자세라든지 서는 자세도 간단하게 좀 짚어주세요. 앉는 자세가 이상근 증후군도 악화시키고 디스크 악화시키는 대표적 앉는 자세는요 이렇게 앉는 거죠. 이렇게 아, 이렇게 하는 거죠. 굉장히 편안해 보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왜냐면은 처음에는 출근해가지고 다 이렇게 앉아요. 앉다 이렇게 되잖아요. 점점 내려가죠. 네, 내려가죠. 요 자세가 가장 안 좋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자세는 사실은 엉덩이를 최대한 의자 뒤에다 붙여가지고 허리를 세워라 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것 때문에 많이 방송도 하고 강의도 하는데 사실은 이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알고 있는데 내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이렇게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바르게 앉는 자세 중요하지만 30분마다 본인이 자세가 망가지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종료거리에요. 정말 허리 안 좋으신 분들은 핸드폰에다가요. 40분마다 알람을. 그래서 띠리링을 눌렀을 때 보시면 분명히 망가졌어요. 그래서 3, 4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가지고 다시 앉고 또 무너지면은 다시 이렇게 반복하는 게 사실 더 중요합니다. 왜냐면 자세는 당연히 망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는 자세도 특별한 자세가 있을까요? 예, 서 있을 때는요, 가장 안 좋은 자세는 당연히 전방경사라고 하죠. 전방경사. 우리가 전방 후방이지 않습니까? 전방이 경사를 만들어라. 허리가 이렇게 되는 것이 전방경사고요. 이게 후방경사거든요. 그래서 걸으실 때 이렇게 걷는 게 맞는 건데, 이렇게 걷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 대표적인 것은 라운드 숄더죠. 어깨가 라운드 숄더가 돼버리면은 허리는 뒤로 굽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걸을 때 핸드폰을 보고 걷는 분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대부분 후방경사가 되기 때문에 좋지 않고요. 항상 정면보다 시선은 10도 위로 봐야 되고요. 어깨를 펴서 가슴을 피고요. 이렇게 했을 때는 자연스럽게 전방경사가 되거든요. 이렇게 걷는 것이 서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앉는 자세와 서는 자세는 직접 시범을 보여주셨거든요. 네네네. 가능하시다면 네. 눕는 자세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지금부터 척추가 굉장히 좋아하는 바른 수면 자세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누웠을 때 척추의 라인, 커브를 그대로 보존시키는 것이 핵심이고, 누웠을 때 침대와 척추 사이에 붕 뜨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채워주는 게 핵심입니다. 똑바로 누웠을 때 어디가 뜨느냐? 목 뒤가 뜨고요, 허리 뒤가 뜨고 무릎 밑에가 뜹니다. 이것을 채워주는 게 뭐 그거 해가지고 뭐 얼마나 효과 있냐? 효과 어마어마합니다.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척추 각도가 무너지는 것이고, 그래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도 항상 찌뿌둥하고 만성적으로 허리가 아픈 겁니다. 한번 저 믿고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한 몇 주만 여러분께서 실행을 해도 신기하게 아침에 굉장히 행복한 아침을 여러분께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허리는요, 여러분 체형과 몸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건 각자의 경험에서 결정해 보세요. 저는 허리는 수건을 전 2개를 겹쳤거든요. 2개 겹쳐가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목은 반대에도 관계없어요. 기준이 뭐냐? 내가 누웠을 때 수건 2개를 했더니 허리가 너무 아프면 하나만 하시면 돼요. 해보겠습니다. 자, 누울 때요, 첫 번째 허리가 붕 뜨죠? 공간이 허리가 받치고요. 그 다음에 목 해보겠습니다. 자, 무릎은요, 제가 이거 지금 수건인데 사실은 수건 말고 쿠션이 있으면은 낮은 쿠션, 낮은 베개, 그것이 가장 좋습니다. 한번 누워볼게요. 놓고 이렇게 하면요, 허리가 들어갔죠? 그 다음에 목에 있는 빈 공간이 막아졌죠? 무릎 밑에 있는 공간 막아졌죠? 이렇게 누우면요, 제가 진짜 과장 아니고 그냥 침대에 누워있을 때보다 훨씬 편안합니다. 그리고 비싸게 요즘은 목베개, 심지어 허리 쿠션 팔거든요. 그 다음에 뭐 좋은 침대, 물론 침대 중요하지만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침대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베개이기 때문에 돈 들이지 않고 여러분이 이렇게 똑바로 누웠을 때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협착증. 이런 분들은 옆으로 누우세요. 어떻게 하느냐? 옆으로 누워서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요, 자, 골반은 피지 말고요. 골반은 약간 굽히고요. 두 번째, 무릎도 약간 굽힙니다. 피지 말고. 이 상태에서 무릎과 무릎 사이에다가 쿠션을 받치세요. 쿠션의 두께는 나의 다리가 너무 처지거나 올라가지 않는 정도 높이면 됩니다. 만약에 수건이 너무 얇으면 처지겠죠? 그때는 수건을 좀 더 두꺼운 거 쓰시면 되고요. 수건 쿠션 관계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누우시고, 제가 목베개는 없습니다만 베개를요, 누웠을 때 반드시 목이 처지지 않는 높이여야 됩니다. 베개가 너무 높으면 이게 뜨겠죠? 안 됩니다. 베개가 너무 낮으면 가라앉겠죠, 목이? 목과 척추가 일직선 될 수 있도록 높이의 목베개를 하나 구매하셔가지고 싼 겁니다. 싼 거 하셔가지고 베시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역시 척추가 똑바로 누워있는 것만큼 아니지만 이렇게 하신다면은 척추가 훨씬 더 또 편안해하는 자세가 되겠습니다. 직접 또 시연을 해주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상근 증후군을 간단하게 자가 테스트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있습니다. 이상근 증후군은 이상근육이 심하게 경직돼가지고 생긴 거거든요. 이상근 스트레칭을 했을 때 심하게 통증이 온다, 또는 엉덩이 둔부의 간단한 스트레칭을 통해서 나의 움직일 수 있는 그 범위 있지 않습니까? 그 각도, 이런 것을 테스트해봐서 훨씬 정상보다 훨씬 더 각도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이상근 증후군은 1 가능성이 높고요. 물론 증상이 있을 때,
그 테스트도 제가 한번 시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테스트 직접 해주시는 거예요? 네, 하겠습니다. 이상근증후군 자가진단법. 엄밀히 말하면요, 이상근증후군 자가진단법보다는 이상근증후군의 발병 확률이 올라가는 경우, 어떤 경우냐? 아무래도 이상근 근육이 다른 분들보다 많이 굳어있는 분들, 이완되어 있지 않고 많이 굳어있는 분들을 얘기하는데,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그것을 테스트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상, 의자 관계없습니다. 손을 올리신 상태에서 중요한 것, 자가진단법 할 때요, 허리가 구부러지면 안 됩니다. 항상 앞이 볼록, 뒤가 오목, 이거는 유지하신 상태에서 잡고요. 이 상태에서 서서히 발을 뺍니다. 그러면서 빼고 살짝 엉덩이를 숙이세요. 숙였을 때 각도가요. 각도가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이게 90도거든요. 그런데 한 20도, 90도 기준으로 10도나 20도만 돼도 더 이상 안 내려가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엉덩이에 있는 근육이 심하게 섬유화, 굳어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테스트 해보셔가지고 이 상태에서 10도 이상 안 올라가는 경우, 더 안 가면서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는 이상근증후군 발병 확률이 높은 분들입니다. 잘 봤습니다. 예. 네. 간단하죠? 직접 다 시연해 주시니까 이거 너무 좋네요. 병원에서 환자 오시면 제가 이렇게 시범 보이는 운동입니다. 환자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예. 자, 그럼 그 외에도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혹시 실수하고 있는 자세 같은 게 있을까요? 간과하기 쉬운 실수 자세라 가장 많이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자세는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은 모든 척추 질환의 아주 원흉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면 스마트폰을 이렇게 들고 보지 않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은 보려면은 내려서 보기 때문에 고개가 숙여지죠. 고개가 숙여진 다음에 어깨는 라운드 숄더가 되지 않습니까? 이때 자연스럽게 허리는 뒤로 굽기 때문에 허리뿐만 아니라 목 포함해서 모든 척추 질환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스마트폰 자세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 보는 그런 시간을 줄이셔야 되고, 가능하다면 스마트폰을 봐야 된다면 지하철에서는요, 그냥 남 눈치 보지 마시고 차라리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렇게 들고 보시는 것도 사실은 허리와 목 디스크를 좀 예방하는 한 가지 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을 줄여라. 그것이 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답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그 여성분들 다리 많이 꼬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척추 의사들이 꼽는 가장 안 좋은 자세는 바로 로댕을 생각하는 자세. 그 로댕의 자세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모든 척추 질환이 다 모여 있어요. 다리 꼬았죠? 허리 숙였죠? 네. 턱 꼬았죠? 그러면은 자, 다리를 꼬는 순간 다리를 꼬게 되면요. 네. 허리는 트위스팅이 돼요. 허리는 뒤에 보시면은요. 척추가 양옆에 트위스팅이 안 되도록 락킹이 돼 있어요. 이 뼈는 뭐냐면요. 척추가 돌아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뼈들이거든요. 왜 이게 생겼겠어요? 척추를 돌리지 마라. 이게 우리 조물주가 사람 몸을 만들 때 척추를 돌아가지 않도록 디자인 해놨어요. 그런데 다리를 꼬는 순간 척추는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뒤에 있는 척추 관절이 보세요. 이렇게 되면은 제가 좀 과장합니다만 돌아가 버리면은 망가지는 겁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다리 꼬는 자세죠. 두 번째, 다리를 꼬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허리는 구부러집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집에서. 허리를 똑바로 핀 상태에서 다리를 꼬시는 분들은 굉장한 능력자예요. 불가능합니다. 다리를 꼬면은 허리가 돌아갔죠. 이 락킹이 풀렸죠. 이 상태에서 구부러진다. 그러면 이 디스크 보이세요? 이 디스크가 돌출되어 나올 수밖에 없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다리를 꼬는 자세는 협착증과 디스크를 불러일으키는 가장 안 좋은 자세입니다. 그 로댕은 수술을 했을 겁니다, 아마. 네, 그분은 수술 받았을 것 같아요. 동상은 수술을 했을 것이다. 맞아요. 로댕이 수술비를 냈겠네요. 아마도 책임을 져야죠. 네. 이런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운동이죠, 사실은. 운동을 하지 않고는요, 척추 질환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면은 의사들이 하는 일은 통증 조절이에요. 결과 치료입니다. 불이 났어요. 불을 끌 수 있어요. 불을 빨리 끈다거나 늦게 끈다거나 그 차이가 있을 뿐 의사들은 불을 꺼줍니다. 그런데 불이 나는 원인이 있겠죠. 그게 합선인지 아니면은 방화인지 모르고 방치한다면 불 또 나게 된 마련이죠. 그죠? 운동입니다. 확실하게 척추를 좀 견고하게 지켜가신다면은 원인이 제거되기 때문에 사실은 불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척추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운동이 가장 필연적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